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학습법으로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잘하게 해주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에 저는 새로운 영어학습법을 연구한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4대 영역인 Speaking, Writing, Listening, Reading을 모두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어 문장 구성 원리 비밀의 2편 심화편으로서 이 이론을 실전 영어회화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 세상에 없던 영어를 쉽게 해주는 영어 사용 설명서를 얻게 되셔서 앞으로 어떤 분야의 영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영어를 더 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어 문장 구성 원리. 첫 번째, 영어 문장의 3가지 구성 요소. 모든 영어 문장은 불규칙하게 보이지만은 그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딱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게 되면 영어의 근본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너무 쉬워지게 되십니다. 첫 번째 요소로는 짧은 연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의 문장은 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 단위가 연결되면서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짧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짧은 연결 요소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사류, 말 그대로 명사를 중심에서 만들어진 것을 명사류, 명사 종류라고 합니다. 명사 중심 요소를 말하는데 명사 중심 요소로 이루어진 명사류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이렇게 bread 명사가 있고 I 대명사가 있고 the boy 두 개의 단어가 이루어져 구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핵심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사구라고 합니다. 이런 명사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이루어진 전명구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만났다 소년을 서울에서 이런 문장을 만들게 된다면 이렇게 주어 자리에 명사류 썼고 필수 요소 자리에도 명사류가 들어갔고 부관 요소에도 명사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문장 안에는 명사류가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중간 연결 요소. 즉 중간 길의 연결 요소는 뭐가 있느냐? 서술류가 있습니다. 서술류는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요소들을 서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술류는 서술어 중심 요소로서 무엇이 있느냐? 이런 is라는 동사류가 있고 happy라는 형용사, want라는 일반 동사의 동사, to solve, 동사에다가 to를 붙인 투부정사,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라고 불리는 형용사,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되는 요소죠. 그리고 broken이라고 동사를 변형시켜서 형용사가 만들어진 과거분사 형용사, 그리고 fast 부사, 이런 것들이 바로 서술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원한다. 동사 자리에는 서술류가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목적어 자리로 나는 원한다 너를 그러면 명사로 가겠지만은 나는 원한다 풀기를 이런 식으로 필수 요소 자리에 얼마든지 내가 설명하고 싶을 때는 서술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다음 뒷부분에 부과하는 요소에서도 내가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라고 서술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 번째는 길이상으로 긴 연결 요소로는 무엇이 있느냐?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는 뭐냐? 절이라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합쳐져 있는 덩어리를 영어에서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That I like him.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라고 접속사 주어 동사에 이루어져 있고 하는 일은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에 쓰기 때문에 이런 명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whom I saw. 내가 봤던 이런 식으로 접속사 주어 동사 선생님 이건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도 크게 범주 안에 접속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도 결국은 앞에 선행사와 뒤에 수식 요소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접속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When I was야 내가 어렸을 때 문장 앞이나 끝에서 내용을 덧붙일 때, 부가할 때 쓰는 이런 부사절들이 바로 전류입니다. 선생님 저는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다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건 다 절이다 라고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다 보면 그녀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크게 이 덩어리로 문장 안에 전류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상을 봤을 때는 짧게 쓰이는 명사류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서술류, 내가 길게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전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빈도상으로는 가장 적게 사용하지만은 내가 자유롭게
프리토킹 하기 위해서는 전류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녀는 알고 있다.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죠? 내가 봤던 남자. 이런 식으로 이 남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류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행복했었다. 필수 요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제 덧붙이는 요소, 부가하는 요소에서 내가 어렸을 때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하다라고 길게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선택 이유.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명사류, 서술류, 전류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언제 명사류를 선택하고 서술류를 선택하고 전류를 선택하는지 아셔야지만 진정 의미의 스피킹을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남들이 선택해 놓은 영어 문장을 통해 독해를 하거나 듣기를 한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스피킹에서는 내가 언제 명사류, 서술류, 전류를 쓸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유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히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짧게 가기 위해서 뭐를 선택하느냐? 명사류를 선택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왔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내가 이유를 짧게 말하고 싶으면 짧게 명사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for soccer, 축구 때문에 왔다. 축구 때문에 온 거예요. 농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이거 축구 때문에 온 거죠.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시죠? 그럼 축구 때문에 왔는데 축구를 보러 왔을 수도 있고 하러 왔을 수도 있고 축구에서 심판해 주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짧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짧게 말하면 되고, 짧게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술류로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좀 설명이 필요해서 어떻게 했느냐? to play soccer, 축구 하러 왔대요. 경기 하러 온 거구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서술류로 연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견이나 사실이나 타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할 때 전류로 연결하기. 즉 뭐하다고 길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나는 왔어요 여기에. 길게 전류 연결하는데 내 친구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왔대요. 왜 그러냐면 축구는 혼자 하는 개인 운동이 아니라서 축구는 숫자가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애들이 숫자 만다고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의미일 때는 이렇게 길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류로 말할 때는 이렇게 문장에 있는 주어가 아닌 타인 주어도 사용할 수 있고 조동사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사실을 전달할 때는 전류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두 번째, 나는 생각해요. 길게. 이번에 내가 길게 갔어요. 왜죠? 그녀가 예쁘다고. 의견을 말할 때는 뭐하다고 말해야지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전류를 사용하고, 나는 들었다. 길게. 그가 어제 그 게임에서 이겼다고. 뭔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말할 때도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필요할 때는 전류, 접속사 주어 동사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어 문장 구성. 영어 문장이라는 거는 통으로 하나의 문장은 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문장을 통으로 보는 사람은 영어의 왕초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고 문장이 좀만 길어지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결국은 짧은 의미답의 합이기 때문에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 문장이 짧든 아니 문장이 두 줄, 세 줄 될 만큼 길든 여러분들은 스피킹도 하실 수 있고 독해, 영작, 듣기 다 잘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선택된 의미 단위. 여기 선택된이 뭐냐? 명사나 서술어나 절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즉 그 선택된 의미 단위를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만들어진 게 영어 문장입니다. 선택된 의미 단위를 여러 개 골랐다. 그럼 길어지겠고, 한 3개 골랐다. 그럼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끝. 짧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 보시면 그들은 좋아한다 야구를. 주어 부분에서 명사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 서술어 선택했고 필수 요소에서 명사를 선택했고, 그래서 명서명이라는 문장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그들은 좋아한다 모든 것을 야구를. 주어 명사류, 동사는 서술류, 여기서 필수 요소를 이번에 내가 설명하고 싶어갖고 서술류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명사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생각한다. 명사 서술을 골랐다가 이번에 내가 의견을 말하고 싶으니까 길게 말해야 되니까 야구가 재미있다고 절을 선택하게 돼서 명사, 서술어, 절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제가 영어 문장 구성 원리 1편 이론편에서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심화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실전 영어회화 적용할 수 있는 심화편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가 심화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4가지 의미 단위별 구성 원리 선택.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 문장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 단위를 합쳐져서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문장은 무조건 주어가 있고요. 물론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특수한 경우를 빼고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있고 필수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잤다 이런 식의 일형식 문장에서는.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 문장에서는 필수어가 나옵니다. 필수어는 뭐냐? 나는 먹었다 빵을, 이게 빵을 필수어고요. 나는 줬다 그에게, 대상이나 이런 말, 나는 이다, 행복해, 행복하다는 게 이 문장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이런 걸 필수어라고 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만약에 설명하면 목적어나 보어 이런 것들이 바로 필수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만났다 그 남자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수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경우 수식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문장에서 부가어라고 해서 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등의 부가어 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주어 동사로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필수어가 붙고 수식어가 붙고 부가어가 붙으면서 문장의 길이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영어 문장은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5가지 구성 요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주어를 선택할 때 맨날 나는, 너는, 영이네 이렇게 짧게만 하지 말고 주어 요소에서 내가 명사류를 선택할지 서술류를 선택할지 전류를 선택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술어는 서술류만 선택하시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필수 요소에서 야구라는 명사를 선택할지, 야구 보는 것을의 서술류를 선택할지, 야구가 재밌다 전류를 선택할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할 때도 짧게 명사류로 수식할지 서술류로 선택할지 전류로 선택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어 덧붙일 때도 내가 짧게 명사류로 부가할지 서술로 부가할지 전류로 부가할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각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마치 수학의 확률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문장의 경우 수가 이 선택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영어 스피킹뿐만 아니라 독해를 하시더라도 그 독해도 무조건 이 원리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고, 영작도 마찬가지, 듣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주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명사류 주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났다 할 때 나는이라는 대명사, 명사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명사류 주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났다, 서술어 선택했다, 내 친구를 필수요소 명사로 갖다가 거리에서 부가어 명사류로 끝냈고요. 그 다음 서술로 주어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만난 것은 내 친구를, 즉 나는이 아니라 만난 것은 이라는 행위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서술로 주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로 주어를 선택을 했고, 세 번째 전류주어, 내가 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가 뭐뭐 했다는 것은으로 길게 설명해서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류주어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주어 선택했고, 서술어 선택했고, 필수요소 명사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필수어 자리에서는 보통 명사류 선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가장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한다, 야구를 이렇게 짧게 명사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뭔가 설명이 필요해, 필수 요소에서. 그럴 때는 나는 좋아한다, 하는 것을, 야구를 이렇게 서술류 필수어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류 필수어, 나는 말했다, 사실을 말하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이럴 때는 뭐가 뭐 했다라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류를 선택해서 야구가 재밌다고 전류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식어 자리에서는 명사를 수식어를 선택하는데, 주로 명사로 수식어 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러든 전명구를 많이 선택을 하고 명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나는 기억한다 이름을 해놓고 이거를 수식하고 싶을 때 짧게 명사를 선택했는데, 이름인데 내 친구라는 전치사 of my friend 라고 전명구 명사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술류 필수요소 명사를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수식할 때. 그러면 나는 기억한다 일을인데 설명이 필요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서술류를 선택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전류 수식어가 뭐라고 내가 필수 요소를 길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단순히 그날이 아니라 내가 뭐가 뭐한 날이라고 설명하고 싶으니까 그날을, 어떤 날이죠? 내 여자친구가 떠난이라고 절로 길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가어 자리. 필수 요소 다 끝내고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는 말을 부가한다 해서 부가어 자리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부사 자리입니다. 첫 번째 명사류 부가어, 나는 만났다 내 친구를 해놓고 간단하게 부가하고 싶으면 도서관에서라고 전치사 명사 전명구인 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술류 부가어, 뭔가 설명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부가할 때. 그래서 나는 만났다 내 친구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주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서술류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전류 부가어, 나는 도왔다 내 친구를,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 왜 도왔냐고 하니까 그가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줬다. 그 설명을 뒷부분에 부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뭐해서 해줬다고 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길게 전류를 선택하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항상 이 네 가지 요소에서
내가 짧게 말해야 되나? 뭔가 설명이 필요하나? 아니면 뭐가 무엇이라고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뭔지를 선택하셔서 그 의도에 맞춰서 골라주셔서 연결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어 문장도 다 만드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영작할 수 있고 독해할 수 있고 들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5번째,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에게 한국말 영작을 하면서 훈련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야구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주어는 명사류, 좋아한다 서술류, 그 다음에 야구를 그러니까 뭘 골랐죠? 짧게 명사를 골랐고 한국에서 부가어는 전치사 명사, 명사를 골랐습니다. 2번째, 나는 그것이 배우기 쉬워서 골프를 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명사류, 그 다음에 서술류, 그 다음에 골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필수 요소에서 서술류를 선택했네요. 그 다음에 골프를 명사류, 그 다음에 여기 끝났잖아요. 나는 골프 치는 걸 좋아한다 했는데 왜에 대한 부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이 배우기가 쉬워서 뭐가 뭐해서 길게 말하고 싶잖아요. 주어 동사 사용해서. 그래서 쉬워서 쉬우기 때문에 접속사 주어 동사 그것이 쉬우니까 부가어를 전류를 선택했고요.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쉬운데 왜 쉬워 물어보니까 배우기가 쉬워라고 또 부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서술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피아노를 치는 것은 나의 취미이다. 주어 부분이 치는 것은 서술료, 이 서술에 해당되는 필수여서 더 피아노는 명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동사 is 서술로 선택했고 나머지 필수어는 뭐가 남았죠? 나의 취미니까 명사리로 짧게 끝냈습니다. 4번째, 내가 들은 것은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다. 주어가 내가 들은 것은 what I heard라고 절로 선택했고 동사 서술어 그 다음에 소문이다. 일단 소문이라고 명사로 짧게 간다면 이거 수식을 할 때 수식한 요소가 구가 죽었다니라고 이렇게 길게 수식한 요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5번, 이것은 그 회사로부터 빠르게 배달되어진 물품이 이것은 주어 명사를 선택했고 이다, is, 그 다음에 필수 요소는 명사로 짧게 물품인데 배달된 물품이다. 빠르게, 여기까지가 서술류를 선택했고 이 명사류를 또 수식할 때 그 회사로부터의 온 아이템이라고 해서 다시 이번에는 명사류로 한 번 더 수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어 문장 구성 원리의 비밀의 심화편으로서 이 이론을 실제 영어회화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